안녕하세요. 진아리는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지만 세상은 그녀를 이혼녀라며 낙인 찍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아린을 모욕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알게 된 전 남편의 비밀은 이 모든 것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마디로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2년 전이었다. 진아리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베일을 쓴 채 약속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은 365일도 유지되지 못했다. 결혼 2년. 정확하게는 2년 사흘. 아리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이도 남편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빼앗아 가던 남편 한주성에게서만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 직후 세상이 달라졌다. 아니, 아린을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졌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웠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전 시어머니 도세란의 전화가 먼저였다. 이혼했다고 했니? 우리 아들을 버리다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전화를 통해 도세란은 이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남편이 자신을 떠나갔고 아린이 도망친 것처럼. 사실은 반대였다. 주성이가 외도했다. 아린은 우연히 알았다. 주성이의 핸드폰을 봤을 때 그곳에는 박연우라는 여자와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메시지들, 사진들, 영상들, 모든 것이. 아리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단지 물었다. 왜? 주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 날 아리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 주성이가 먼저 제출한 것이었다. 아리는 이해했다.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린과 싸우는 것보다. 이혼이 확정되자 도세란의 목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그 이혼녀가 말이야. 우리 아들을 못 견뎌서 도망쳤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쁜 년을 만나 파멸했다고 생각해. 사실이 아니었다. 주성이는 현재 박연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주성이가 회사에서 공금을 빼서 박연우의 사업 자금으로 만들어주면서 아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아직 알지 못했다. 아린이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이었다. 직장에서도 변했다. 아린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래. 남편이 도망갔대. 사실을 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세상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었다. 남편이 도망간 약한 여자. 남편을 붙잡지 못한 무능한 여자. 그것이 아린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되었다. 마케팅팀의 회의실. 아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회사 매출을 10%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 하지만 팀장은 아린의 말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남자 동료의 거의 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그래, 이 방향이 낫겠어. 아린은 입을 다물었다. 싸우면 뭐 하겠는가. 어차피 자신은 이혼녀였다.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 저녁. 아린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전세 아파트. 한 평도 넓지 않은 방. 여기가 이혼 후 자신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아린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딸아, 넌 뭐가 문제였니? 남편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나? 그 전화가 가장 힘들었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린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밤 10시. 아린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누구인가? 이혼녀. 실패한 여자. 버려진 여자.
그런 이름들로 불리는 자신. 아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어둠만. 정확히 이혼 후 127일째 되는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아리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함께 가자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이 이혼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아리는 엄마를 따라갔다. 경로당은 가득했다.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린을 알고 있었다. 이혼 소식이 퍼진 후였다. 아린이 들어서자 동네 할머니들의 눈이 아린에게 몰렸다.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빛. 누군가는 아린의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따님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분이 다른 여자가 있었나요? 아린의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린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되도록 음식을 집어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도세란이 나타났으니까. 도세란은 경로당의 중앙에 섰다. 마치 무대 위에 서는 것처럼.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리는 처음에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인지 몰랐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요즘 이혼녀들이 참 많아졌어. 이혼하면 인생이 끝났다는 것도 모르고 멀쩡히 돌아다니고 말이야. 결혼할 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으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아린을 향한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아린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누구도 도세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누구도 아린을 변호하지 않았다. 아린의 엄마는 아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동정이었다. 아린은 그것을 느꼈다. 엄마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도 도세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린은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리고 일어섰다. 화장실 가고 올게. 아린은 경로당을 나갔다. 화장실 대신 그냥 밖으로 나갔다. 경로당 뒤쪽의 공터.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아린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만 흘렸다. 마치 기계적으로. 마치 신체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처럼. 아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가락 살을 파고 들어갔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이제 그만하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린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다. 아린은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도세라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다른 주제로. 하지만 아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 주성이와 박연우. 그들이 한 일들. 그것을 증명할 증거들. 아린은 집에 와서 곧바로 파일을 열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몰래 모아둔 파일들. 사진들, 영상들, 메모들. 모두가 자신을 버렸을 때 아린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밤 11시. 아린은 동생 아정에게 전화했다. 내일 만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 다음날 점심시간. 회사의 카페테리아. 마케팅팀의 일부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아린도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아니, 앉게 되었다. 그곳이 유일한 자리였으니까. 누군가가 말했다.
요즘 연예인 스캔들 봤어? 유명 배우가 부인한테 외도 들켜고 난리네.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근데 그런 건 볼만하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남편들 많으니까. 뭐 우리 옆자리 아린 씨처럼. 웃음이 터졌다. 몇몇 명의 웃음. 아린을 보며 웃음. 아린은 밥을 집어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아무 표정도 지으며. 단지 밥만. 팀장이 말했다. 아린 씨,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지. 요즘 남자들이 다 저래? 아니야. 그냥 일부일 뿐이야. 그런데 운 없이 그런 놈을 만나면 뭐 이혼 당하지. 그 말도 웃음을 샀다. 아리는 밥을 더 집어 먹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마치 밥을 무언가의 분신으로 보며 깨물어 뜯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티나지 않았다. 아린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회의실. 오후 3시. 마케팅팀 정기회의. 이번 분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리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 안을 준비했다.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안. 야심찬 안. 그것을 발표했다. 팀 내 반응은 나빴다.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팀장은 아린의 발표를 중단시켰다. 아, 아린 씨. 너무 거창하지 않나? 우리가 그 정도 역량이 되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고는 남자 동료 이준호가 자신의 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린의 것과 거의 똑같았다. 단 하나의 차이는 발표자의 성별이었다. 팀장은 이준호의 발표에 박수를 쳤다. 뭐 이거 좋은데. 이거 가지고 상무님께 보고해보자. 아린은 자신의 자료를 접었다. 말없이. 퇴근 시간. 아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린이 받았다. 안녕하세요. 윤영이라고 합니다. 저 한주성의 전 직장 동료인데요. 네. 혹시 진아린 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해 꼭 알려줘야 할 게 있어요. 1시간 뒤. 카페. 아린은 지나가던 여자를 만났다. 윤영.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자. 30 중반으로 보였다. 윤영은 아린을 보더니 말했다. 당신이 진아린?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당신이 한주성과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정보를? 한주성과 저는 5해 동안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뭐 하는 놈인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혼하게 된 게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놈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윤영이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폴더를 펼쳤다. 그 안에는 문서들이 있었다. 영수증, 송금 기록 메모들. 이거 보세요. 한주성이가 회사 공금을 빼먹은 기록들이에요. 정확히는 박연우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 사업 자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말이에요. 아린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의심했던 그것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제가 왜 이걸 당신한테 알려주냐면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당신이 남편을 못 견뎌서 이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건 거짓이에요. 그 남자가 당신을 버린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리는 폴더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거 제가 어떻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혼한 아내니까 법적으로 이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을 모욕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난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리는 집에 와서 폴더를 펼쳤다. 모든 증거. 공금 횡령의 모든 증거. 그리고 박연우와 주성이의 만남 기록들. 심지어 주성이가 회사 공금으로 박연우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까지.
아리는 동생 아정에게 전화했다. 아정아, 내일 시간 돼? 정말 중요한 거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8시. 아린과 아정은 회사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린은 윤영으로부터 받은 폴더와 자신이 모아둔 자료들을 아정에게 보여줬다. 사진, 영상, 메모, 영수증, 송금 기록. 모든 것. 아정은 하나하나 살펴봤다.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아정은 변호사였다. 아린보다 4살 아래지만 이미 법무법인에 들어간 지 3년이 되었다. 언니, 이거 완벽해. 완벽하게 범죄 증거들이야.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나? 아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공금 횡령 혐의로. 그리고 언니가 이혼당한 것도 이 사실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언니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정이 아린의 눈을 맞췄다. 언니는 지금까지 이혼녀라고 불리면서 모욕당해 왔지. 그건 거짓 소문이야. 진실을 세상한테 알릴 권리가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닌가? 언니, 그건 복수가 아니야.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야. 거기엔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아리는 생각했다. 아정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거짓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주인공들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나쁜가? 알겠어.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나? 아정이 폴더를 다시 펼쳤다. 우선 이 증거들을 정리해야 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형태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동시에 언론에도 알린다. 이건 공금 횡령이니까 공공이익에 관한 사안이야. 그럼 기자들도 관심 가질 거야. 그런데 언니 있잖아. 난 따로 계획이 하나 있어. 뭔데? 아정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아린이 본 동생의 웃음 중 가장 위험한 웃음이었다. 공개 간담회. 남편 회사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뭐? 언니가 이혼한 후 언니를 모욕한 사람들 앞에서 직접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자들 앞에서. 아린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깨달았다. 근데 어떻게 그 간담회를 만들지? 그건 언니의 회사 대표 서현도가 도와줄 거야. 대표님이 왜?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대학 때 친구였거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언니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언니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보고 있었거든. 내가 연락해보면 도와줄 거야. 확실해. 그 다음 날. 아정은 아린의 회사 대표 서현도에게 연락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아정은 서현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린의 상황, 증거들, 그리고 계획까지. 서현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좋아. 나를 믿고 따라와. 난 이런 걸 처리하는데 경험이 있거든. 그로부터 일주일. 아린, 아정, 서현도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증거들을 언론에 제공하고 동시에 공개 간담회를 준비하는 것. 그 간담회에는 주성이도, 박연우도, 도세란도 초대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2주일이 지났다. 서현도는 자신의 연주를 이용해 공개 간담회를 주최했다. 명목은 대기업 내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주제로 한 사회 포럼이었다. 초대장은 주성이가 다니는 회사와 도세란의 부동산 회사, 그리고 박연우의 신생 부동산 중개소에 전달되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를 논하는 자리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성이는 기뻐했다. 자신이 초대되었다는 것이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세란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다고 생각했다. 박연우도 의기양양했다. 공개 간담회는 대형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대기 중인 상태였다. 서현도는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는 진행자였다. 오늘 우리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해 논의할 여러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례들이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순간 대형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 주성이와 박연우의 카톡 메시지. 수백 개. 노골적인 내용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활발해졌다. 서현도가 계속했다. 이 메시지들은 특정 대기업 직원과 외부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입니다. 내용은 불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회사 공금 송금 기록. 주성이의 계좌에서 박연우의 계좌로 흘러가는 수십억 원의 기록. 이것은 해당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기록입니다. 약 50억 원. 목적은 불륜 상대의 사업 자금입니다. 세 번째 화면 도세란의 부동산 거래 기록. 소비자 사기의 기록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사업자의 기록입니다. 소위 말해 사기성 부동산 거래를 일삼아온 기록입니다. 관객석이 완전히 떠들썩해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다. 서현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 어떤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남편을 못 견뎌서 이혼당한 것처럼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외도했고 공금까지 횡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과 모욕은 모두 거짓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명이 돌았다. 객석의 한자리로. 거기에는 아린이 앉아 있었다. 모든 눈이 아린에게 향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세 사람이 나타났다. 주성이, 박연우, 도세란.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초대된 것이 아니라 고발당했다는 것을. 도세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주성이는 일어서려다 경호원들에게 막혔다. 너 뭐 하는 거야? 박연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린이 일어섰다. 관객석에서 천천히, 씩씩하게. 아린은 무대로 올라갔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갔다. 플래시는 쉬지 않았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다. 무대에 올라온 아린은 주성이, 박연우, 도세란을 바라봤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 그들의 떨리는 몸, 그들의 공포. 아린은 모든 것을 봤다. 서현도가 마이크를 아린에게 넘겼다. 아린은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린은 말했다. 이혼녀라고 부르기 전에 당신들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순간 말 그대로 모두가 멈췄다. 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대의 음향 시스템을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카메라는 아린을 비추었다. 모든 기자는 메모를 했다. 도세라는 무릎이 꺾였다. 의자에 앉으려 했다. 주성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박연우는 계속 울었다. 아린이 계속했다. 저는 이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회사 공금까지 그 여자를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모욕당해야 합니까? 왜 저만 이혼녀라고 불려야 합니까? 관객석은 조용했다.
누구도 아린을 끊지 않았다. 모두가 아린의 말을 들었다. 저를 모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를 이혼녀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저의 직장 동료들은 제 남편이 저를 떠났다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보여주듯이 잘못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아린은 화면을 가리켰다. 모든 증거들이 다시 떴다. 이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사기 혐의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린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린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혼녀를 낙인 찍는 사람들에게, 여성을 약자로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잣대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돌아봐 주세요. 당신 자신이. 아린은 마이크를 내려놨다. 그 순간 홀 전체가 정지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카메라의 셔터음만 들렸다. 그 다음 날 뉴스는 폭발했다. 대기업 직원 공금 횡령 대형 적발. 이혼녀 낙인 찍기 미투의 또 다른 유형. 한 여성의 용감한 증언이 세상을 바꾸다. 헤드라인들이 날렸다. 주성이의 회사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검찰이 움직였다. 도세란의 부동산 회사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박연우는 구속되었다. 주성이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회사에서 공금을 빼내려던 순간 그는 도망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도세라는 스스로 법에 항복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회사에서는 서현도 대표가 직접 아린을 불렀다. 회장실에서. 진아린 씨. 정말 용감했어요. 그리고 서현도는 한 폴더를 내밀었다. 당신을 핵심 기획팀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팀장급 월급으로. 그리고 전 직원 회의에서 당신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린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달랐다. 이건 감정의 눈물이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우린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많이 손상됐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회사의 영웅입니다. 동네에서도 변했다. 아린이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용감하셨어요. 도세라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거짓말장이 흉한 여자로 불리게 되었다. 아린의 어머니도 아린에게 안겼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딸이 정말 어떤 여자인지 세상이 알게 됐네. 엄마는 맨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로부터 2주일. 법원은 주성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도세라는 징역 2년 6개월. 박연우는 징역 3년. 밤 11시. 서울의 한 빌딩 옥상. 아린은 혼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다. 누군가의 기쁨이 있었다. 동생 아정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언니 뭐 하냐고. 추워. 들어가자. 잠깐. 여기 좀 더 있어. 아정이 아린 옆에 섰다. 둘이 함께 도시를 내려다봤다. 잘했어, 언니. 정말 잘했어. 응. 난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무너뜨렸나. 보이니? 저 도시. 저 도시의 수많은 여자들이 너처럼 억울하게 낙인 찍혀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넌 그들에게 용기를 줬어. 넌 변했어, 언니. 넌 이제 다른 여자야. 아리는 웃음을 지었다. 진심의 웃음. 자신감의 웃음. 그래, 난 이제 다른 여자야. 이제 난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혼녀. 그거 내 정의가 아니야. 난 아린이야. 진아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정이 아린을 안았다. 알아, 언니. 난 알고 있었어. 맨 처음부터. 넌 강한 여자야. 고마워, 아정이. 넌 없었으면 난 이걸 못했어. 뭘? 언니가 있었으니까 난 도움을 줄 수 있었지. 밤이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은 하나씩 꺼져갔다. 아침이 멀지 않았다. 아리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직책은 달라졌다. 팀장. 좋은 월급.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아리는 옥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산다. 아무도 정의하지 못하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한 눈빛이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아침. 회사. 아리는 새로운 직급으로 첫 출근을 했다. 팀장 최아린. 핵심 기획팀 팀장. 마케팅 팀의 모든 직원들이 아린을 환영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아린은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야. 그게 진정한 마케팅이다.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거짓 없이. 왜곡 없이. 그런 마케팅을 우리가 해보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리는 이제 단순한 마케터가 아니었다. 아리는 리더였다. 밤. 아린의 작은 전세방. 하지만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아린은 그 방을 정리했다. 새로운 포스터를 붙였다. 자신을 격려하는 문구들. 아린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누구인가? 이혼녀? 아니다. 그건 과거다. 안녕, 아린. 잘했어. 아린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다. 진심의 웃음. 스스로를 사랑하는 웃음. 도시의 밤은 계속되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계속 반짝였다. 그 불빛들 중 하나는 아린의 방이었다. 더 이상 어두운 불빛이 아닌 밝은 불빛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